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대구시 의사회와 함께 매주 주제별로 청취자 여러분께 의학 정보와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을 듣다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창이나 KBS 대구 누리집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생클리닉 오늘 첫 시간은 안과입니다.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이신 안과 전문의 심삼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안경을 안 쓰셨네요. 예, 눈이 원래 좋으신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고도건시였는데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스마일 수술이 나오기 전이라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안경에 별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냥 지냈는데 환자분들께서 원장님은 왜 수술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라식, 라섹 이런 것들 뭐 흔히 들어서 아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요. 예, 장기간 안경과 렌즈를 사용하면서 안구 건조증, 김서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안경과 렌즈를 벗는 수술이 바로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네. 시력 교정 수술은 크게 이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은 스마일, 라식, 라섹 같이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교정하는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은 환자분에게 맞는 안내용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글쎄 질문 드렸던 뭐 라식, 라섹은 많이 들어봤는데 스마일이라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예. 요즘 먼저 스마일하고 스마일 프로 수술은 요즘 수술 방법 중에 가장 대세인 수술 방법입니다. 대세군요. 네. 왜 스마일일까요? 이게 이제 약자인데 네. 스몰 인시준 렌티큘 익스트랙션이라는 약자를 해서 스마일입니다. 네. 기존의 엑시멀 레이저로 각막을 태워 절삭하는 방법이 아닌 fem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건실량에 맞게 렌티큘이라는 각막 실질을 최소 절개 2mm로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최소 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각막의 손상이 적어 시력 회복이 빠르고 세안도 바로 수술 다음 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안대도 안 하고 아주 편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식, 라섹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수술이 라식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인데 네. 제가 15년 전에 수술 받은 방법이 이 라식입니다.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에 25mm 정도 되는 절편, 이 뚜껑이라고 말하는데 절편을 만들어서 네. 이 각막 절편을 열고 건실량만큼 엑시멀 레이저로 각막을 태웁니다. 그래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고 네. 라섹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를 제거한 다음에 표면부터 바로 건실량만큼 엑시멀 레이저로 각막을 태워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절편을 생성하지 않는 만큼 수술 후 잔여 각막이 많이 남는 게 장점인데 대신에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많습니다. 이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데 요즘 수술 전 검사에서 각막이 얇은 경우에 주로 수술하는 방법이 라섹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라식은 잘 없고 수술 방법이 이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은 스마일이나 라섹이 주로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수술 방법이 렌즈 삽입술인데 앞서 세 가지 방법과 달리 각막을 태우거나 깎아내지 않고 눈 안에 렌즈를 직접 삽입하는 시력 교정 수술 방법입니다. 네. 보유 각막 두께나 이런 게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대상자의 폭이 넓고 눈 회복이 빠릅니다. 대신에 안내 수술이라는 방법이라서 내피세포 감소나 백내장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요즘은 스마일이나 라섹이 불가능할 때 주로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4인 가족인데 3명이 안경을 써요. 저희 집은 다 낍니다. 다 끼는데. 그래서 시력 교정술을 받으러 내원하는 환자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건강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서 통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스마일 수술로 한정해서 보면은 작년까지 국내에서 한 100만 안에
스마일 수술이 이루어졌고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만 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요즘 특히 수능 마치고 겨울 방학 시즌에 시력 교정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저희 병원도 저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었으니까 금요일부터 내원 환자분 수가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진료 보다가 수술하다가 중간에 네. 나왔습니다. 예. 이게 1,000만 안이라고 하면 눈이 양쪽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500만 명이 받았다고 그렇죠. 500만 명이 받은 볼 수 수술. 있네요. 네. 네. 근데 이 내 눈이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 눈인가? 그런 필요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술 전 검사가 중요한데 네. 스마일이나 라섹은 각 환자분의 근시 난시 도수만큼 각막을 결국은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530 마이크론 정도가 평균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600 마이크론 정도 각막이 두꺼운 분은 근시 도수가 높아도 웬만하면은 스마일이나 라섹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각막 두께가 500 마이크론 이하로 얇은 분은 근시 도수가 높지 않아도 대부분 수술이 불가능해서 렌즈 삽입 수술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각막 두께는 그럼 타고나는 건가요? 그렇죠. 타고나는 네. 유전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수술 전 체크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망막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각막 두께입니다. 그 각막 두께를 체크하는 검사가 각막 지형도 검사인데 각막의 모양, 두께 등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렌즈 착용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렌즈 착용 시 각막이 눌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소프트 렌즈는 누르는 힘이 적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만, 네. 하드 렌즈는 한 10일 정도, 특히 제일 많이 밤마다 누를래야 되는 드림 렌즈 경우는 한 달 정도 착용을 중단하고 이 각막 지형도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수치가 확인이 가능하고 네.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검사가 매우 중요하군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수술 종류가 다양한데 뭐 종류의 장단점에 따라 또 내 상황에 따라 뭐 어떤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리 알 수는 없지만은 스마일, 라식, 라섹 다 좋은 방법인데 네. 직장인, 학생 등 수술 다음 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해야 되는 분들은 스마일 수술이 적합합니다. 네. 수술 후에 바로 다음 날 샤워도 할 수 있고 통증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 복귀하는데 뭐 하루만 하면은 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라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막이 얇은 분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 장기간 안약을 점막해야 되고 선글라스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각막이 얇은 경우에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종류에 따라 시술 과정도 다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예, 그 스마일 수술은 독일 자이스사의 비주맥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각막 실질 부분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1, 2mm 정도만 절개해서 실질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네.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절편을 열어서 레이저 조사 후 다시 각막을 덮어주는 방법이고 라섹은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바로 레이저를 조사하여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이 시력 교정술은 어떤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방식을 기반으로 시술하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최근에 하는 스마일 수술이 가장 많습니다. 스몰 인시전 렌티큘 익스트랙션이라는 약자인데 독일 자이스사의 상표 등록명입니다. 근시나 안시를 교정하는 대표적인 시력 교정 수술 방법입니다. 네. 이와 유사한 방법이 독일 슈빈트사의 스마트, 스위스 짐머사의 클리어, 미국 존슨앤존슨사의 실크 등 비슷한 방법으로 뒤이어 출시되어 시술 중입니다. 네. 최근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는 시력 교정 수술이 많은데 독일 자이스사의 비주맥스 장비가 유럽 CE나 국내 식약처,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네. 8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을 만큼 임상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왜 이걸 이제야 했나 이런 말씀들을 예.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뭐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수술이나 완벽한 수술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일부 환자의 경우에 수술 후에 빗번짐이나 안구 건조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시력 교정 수술 후에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은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시력 회복 기간이 길어지거나 좋아진 시력이 다시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네. 또한 안구 건조증 및 빗번짐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다면은 안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 이유가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더불어 최신 기계와 기술의 발전으로 빈도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주저하는 제일 큰 이유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인데 요즘은 스마일 수술이 2mm만 수술하는 스마일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시간도 한 6, 7분 정도로 많이 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안 화장도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해져서 시력 교정 수술 문턱이 많이 낮아져 주위에서도 쉽게 요즘은 수술하신 분들을 접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럼 수술 직후의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예, 라섹인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약, 스테로이드 약을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스마일인 경우에는 서너 달 정도 인공누액만 좀 잘 사용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통해 시력 안압, 그다음에 각막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력 교정술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잖아요. 그 레이저로 그 안구 그러니까 각막이 이렇게 조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뭐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예,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레이저 조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인데 비주맥스 스마일은 한 25초, 스마일 프로는 한 10초. 그다음에 수술 방법에 따라서 또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레이저 조사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 시간이 길수록 시력 회복 속도도 좀 더디고 건조증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질문 몇 가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씌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력 교정술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둔다면 렌즈 사용을 금하고 안경을 써야 할지 안경을 씌워야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안경을 쓰려면 먼저 눈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네. 안경 도수를 측정하는 굴절 검사를 해서 안경 처방을 받아 안경점에서 렌즈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굴절 검사는 요즘 자동 검사 기계가 나와서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경험 많은 안과 의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도수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 키가 많이 클 때 네. 시력도 그때 많이 나빠지는데 이럴 때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굴절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안경 도수도 제때제때 바꿔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즘 중고생들은 공부량도 저희 때에 비해서 많고 눈 피곤도 많습니다. 렌즈도 피곤이 많아서 렌즈 착용보다는 안경 착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렌즈는 아무래도 관리가 중요한데 학생들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염증이 네.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안경 착용을 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고 학생들도 뭐 태블릿 PC를 통해서 뭐 문제도 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력에 영향을 주나요? 아, 예. 컴퓨터나 독서 같이 근거리 활동이 근시를 유발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긴 한데 네. 최근 논문의 정설은 성인에서도 과도한 컴퓨터 사용은 근시의 진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컴퓨터나 영상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잠시라도 먼 거리를 보거나 눈을 한 번씩 감아주는 것 같이 눈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력 교정술을 고민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최신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똑같은 수술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수술 전 정확한 사전 검사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안경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안경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또 운동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경에 불편하시거나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시력 교정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 자체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생클리닉 오늘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정형외과 상담이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안과 전문의 심삼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